한 주간 회자됐던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분, 이 코너의 은유 시인. 이거는 제가 문장 작성한 거 아니에요. 네. 은유 시인이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달 MC 장원입니다. 네, 비달. 은유 시인 이 표현 어떻습니까? 우리 작가분이 써주신 것 같은데. 너무 과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과분하다고 합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근데 네. 이런 표현을 좀 들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럽네요. 예. 네, 비유의 달인에서 한 발 더 나가셨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환영입니다. 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도 말들이 정말 화끈합니다. 첫 번째 말들을 들어보시죠.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도 괜찮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말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아직 있습니다.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 진행자인 김어준 씨를 향해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도 괜찮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제 홍 의원은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출연해서 이 정치 현안에 관해 토론을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그래서 네. 방송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급작스럽게 네. 질문 하나 해도 되냐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방송에 나오면서 나도 고통을 많이 받는데 양심껏 나오고 있다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가진 게 없다. 그런데 여론과 많은 데이터가 지금 방송이 그러니까 이 뉴스공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네.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이 훨씬 좋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김어준 씨는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면서 더 잘 나갈 수 있다. 아직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또 재치 있게 맞받아 쳤는데요. 네. 그런데도 홍 의원이 이제 말을 끝맺지 않고 김 씨에게 하차를 여러 차례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요? 네, 그래서 이제 맞은편에 있던 이 송영길 의원이 네. 이 조중동을 비롯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방송이 더 많다라면서 이 종일 편파 방송하는 종편도 많다라고 이제 거들기도 했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이 네. 나는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나도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가진 게 없다. 어느 쪽인지 좀 헷갈리는 발언이긴 한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생방 중에 이런 말이 나왔네요. 네,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요. 네네. 이 주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다 마무리되고 끝에 이렇게 말을 꺼내신 걸로 봐서 네. 다분히 의도되고 준비된 발언인 것 같다라는 해오셨겠죠.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 홍문표 의원이 제가 알기로 4선 의원이실 겁니다. 네. 네, 4선 의원이시고 이제 나이도 이제 고령에 들어섰죠. 70세가 넘으셨는데 네. 최근에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어요. 네. 근데 의원직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본인의 말씀대로 본인도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지는 않은데 끝까지 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남한테는 또 다른 조언을 하시니까 와닿지 않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그만두라는 것을 되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한시장원 씨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군요. 본인의 삶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 음성을 당시 생방송에 못 들었고 댓글을 봤는데 4428번님이 네.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렇게 생방송 중에 진행자 면전에 대고 그만두라고 말하는 거는 위험한 발언이다. 네. 자칫 언론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또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김어준 공장장이 지금 달성하고 있는 청취율은 역대급이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앞으로 잘 나간다고 하니까요. 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20까지 뚫어보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네. 이제 이런 직업적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본인 그런 네. 거를 이제 민감하죠. 타인이 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 정세에 전혀 맞지 않는 네.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세 글자로 줄이자면 딱 그거죠. 이제 남이사. 남이사. 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갈게요. 류호정은 어디 의원이에요? 네. 어떤 분이 하셨나 봤더니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의 말입니다.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류호정은 어디 의원이에요? 정의당이요. 네. 어디서 이런 말이 네. 나왔습니까? 네, 지난 26일이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전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서 격려를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방명록 서명을 부탁받고 진행을 하다가 나온 말입니다.
이 황 전 대표는 방명록에 이 앞쪽에 적혀 있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이름을 보고 네. 류호정 의원은 어디 의원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이 최승재 의원이 당황한 모습으로 그 정의당이요라고 답을 한 그 상황을 들으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자 유호정 의원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와 함께 분발하겠습니다라고 적었고요. 네. 여기에 황 전 대표가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직접 의원님을 왜 몰랐겠냐, 고마워서 반어법을 쓴 건데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의 댓글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거랑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네, 이게 매끄럽지 못한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네. 이 좀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보통 정치인이라면 네. 오히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모르는 이름이나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통은 아는 척을 하려고 하지 보통 모르는 노력하죠. 척을 하진 않거든요. 네네. 네,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 약간 1년은 어쨌든 좀 정치권에서 떠나 계셨잖아요. 그렇죠. 약간 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네.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그리고 됩니까? 또 개인적으로 이제 21대 국회에 좀 아픔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네. 그 이름을 뭐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류호정 의원은 좀 이야기가 다른 게 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예 이 정치권 소식, 시사 소식에 이 관심을 끊지 않는 이상 모르기가 더 힘든 이름인데 진짜로 모르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말씀대로 정말 반어법을 쓰신 거라면 약간 모른 척 뭐 이런 느낌이요? 네. 반어법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그 반어법을 쓰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게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면 네. 굉장히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차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네네.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좀 기억나십니까? 뭐 대표적으로 네. 지난해 8월이었죠. 국회 분홍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네. 호응과 비난이 동시에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원피스가 완판됐다는 소식도 들은 네.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원이 꼭 그 남들이 생각하는 딱 이렇게 정형화된 정형화된 모습의 정장을 꼭 입고 갈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류호정 의원이 거기 화두를 좀 던졌죠. 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증을 발급받아서 이 마음대로 국회에 드나드는 것을 폭로하면서 또 주목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순간 기억이 안 났어요. 사과합니다. 이러면 깔끔할 걸 네. 너무 좀 피해 가시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이럴 땐 그냥 죄송하다, 네. 잠깐 헷갈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럴 수 솔직하게 있으니까. 사과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댓글 다신 것도 제가 보니까 네.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네. 사실 기분 나빠하지 할 건지 말 건지는 이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면 그게 또 사과처럼 안 보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네, 마지막 말, 사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말 들어볼까요? 윤여정, 딴 남자 안 사귄 것 고맙다. 벌써부터 기분 나쁜데요. 가수 조영남 씨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네, 다들 뭐 잘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여우 조연상을 지난 26일에 거머쥐었죠. 네. 이 가수 조영남 씨가 그 일 이후에 이제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남긴 말입니다. 이 수상이 확정되자 마치 내가 상 탄 것처럼 전화가 쏟아진다라면서 네.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조심스러워했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네요. 이러고 네.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전화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하면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 놓고선 뒤에 말을 또 계속 하셨어요. 네. 네, 결국 그 여자가 나한테 바람 피운 남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다라면서 다른 남자,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네. 다른 남자 안 사귄 것에 대해 한없이 고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혼을 하신 게 1987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여정 씨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혼 사유에 대해 밝힌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조영남 씨가 본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윤여정 씨의 수상 이후 이렇게 전 남편인 조영남 씨가 인터뷰를 해서 이제 기사가 쏟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좀 불쾌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자 안 사귄 것에 대해서 한없이 고맙다. 이건 예. 뭐 뒤끝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뭐라고 이 리액션을 해야 될지조차 모를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맥락을 참 알 수 없는. 네. 조영남 씨의 발언은 일단 뭐 얘기를 이미 하셨지만 MC 성호 네. 씨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상황에 네. 대해서 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만 골라서 다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 네. 뭐 정 인터뷰를 거절하기가 불편하셨으면 그냥 축하한다. 덕담. 그 정도만 하셨으면 딱 적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마저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축하한다 하고 네. 덕담하고 끝나면 될 일을.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 숟가락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개인사로 얽힌 사이고 음. 아주 수십 년 전에 이혼을 한 사이니까 그렇죠. 기억도 안 날 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네. 본인이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을 이어가시다가 이런 또 워낙 조영남 씨가 또 말씀을 독특하게 하시고 좀 직설적인 편이긴 한데. 네, 한데 이번에는 굉장히 큰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네. 이게 완전히 남남이잖아요. 네. 그 사실은 뭐 수십 년 전에 이혼한 사이고 네. 너무나 기쁜 날에 네. 왜 이분을 그렇게 경쟁하되 언론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이제 소위 이제 인터넷 용어로 어그로를 끈다라고 하죠. 어그로. 부정적인 이슈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수, 클릭수를 높이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네. 누구나 지금 전 국민 모두가 축하하고 싶은 이 순간에 네. 꼭 이런 식의 어그로를 끌었어야 하는가? 이 기자로서 좀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상식에서 이제 네. 아들들 때문에 네. 내가 일을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이제 위트 있게 위트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아들들한테 차라리 뭐 인터뷰를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어쨌든 축하한다 뭐 존경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 두 분에 대한 이야기도 네. 굉장히 재밌게 위트 있게 이제 윤여정 씨가 표현을 하셨지만 그렇죠. 네. 늘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계속해서 배우 생활을 했던 이유는 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맞아요. 없이 네. 생계형으로 연기를 해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단이 된 것이 사실 조영남 씨와의 관계가 그렇죠. 틀어지면서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이야기를 네. 굳이 전화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기사로 낸 것이 전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658번님이 정말 낄끼 빠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낄끼 네.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는 뜻이죠. 네. 네. 문자 주셨고 7568번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네. 그리고 9770번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죠. 이런 걸 이슈화하려는 언론이 더 문제입니다. 이런 문자를 함께 주셨습니다. 어쨌든 윤여정 씨한테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네,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MC 장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